바쁘게 살아온 당신, 이제는 마음을 나눌 친구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변화 하나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예전처럼 즐겁기만 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약속이 많을수록 인생이 풍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가 자주 오고 모임이 많을수록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볍기보다 이상하게 지친 느낌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즐겁게 이야기하고 헤어졌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순간 말입니다. 분명 웃으며 이야기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그 말을 괜히 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저 말을 왜 했을까? 내가 조금 불편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살 김정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김정호 씨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람들과 잘 어울렸고 퇴직 후에도 동창 모임, 등산 모임, 지역 모임까지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호 씨는 사람 복이 많아. 정호 씨는 어디 가도 친구가 많네. 하지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조용한 거실에 앉아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분명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는데 마음 한쪽이 묘하게 피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마음은 점점 더 피곤해질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이렇게 배웁니다. 사람을 넓게 사귀는 것이 좋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방식은 조금 달라집니다. 관계를 넓히는 것보다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노년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의 질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관계가 얼마나 있는지가 노년의 행복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의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지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평온하고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만나기만 하면 세상 이야기가 전부 힘들고 억울한 이야기로 가득한 사람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소연처럼 들립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마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정호 씨에게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70살 박성만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가끔 만나 술잔을 기울였고 퇴직 후에는 시간도 많아져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의 넋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성만 씨의 이야기는
만날 때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든지 모르겠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라는 걸 몰라. 나라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어떤 날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아. 김정호 씨는 처음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친구가 속상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호 씨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고 세상이 조금 어둡게 보이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정호 씨는 버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마음이 이렇게 피곤하지? 그 순간 김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생각보다 쉽게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전염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대방의 표정과 말투, 감정의 분위기를 무의식적으로 따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은 사람과 오래 대화를 나누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마치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 오래 서 있으면 몸이 서서히 젖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지만 어느 순간 옷이 모두 젖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김정호 씨는 그 사실을 깨닫고 관계를 조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보다는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로 만남의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며 웃을 수 있는 친구,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로 김정호 씨의 하루는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피곤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루의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 자신을 닮아간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까? 노년의 인간관계는 많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과의 거리를 조금만 조절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 분위기를 놀랄 만큼 밝게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사람은 항상 비교하며 자존감을 흔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 돈 이야기, 집 이야기로 흐르는데 결국은 누가 더 잘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근황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또 승진했어. 우리 딸은 외국에서 잘 나가고 있어.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자산이 꽤 늘었지. 이런 말들은 특별히 나쁜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웃으며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대화가 계속 반복되면 마음 한쪽이 서서히 작아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사는 69살 이순자 씨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창 모임을 꾸준히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만나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번의 모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학창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옛날 사진을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의 중심이 점점 자식 이야기와 재산 이야기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또 승진했어. 그러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외국 회사에서 일하는데 연봉이 꽤 높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누가 더 잘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순자 씨의 마음에도 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을까? 사실 이순자 씨의 삶도 충분히 성실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자식을 키웠고 가정을 지키며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인생과 비교될 이유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의 말들은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합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순자 씨는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분명 친구들과 만나 웃고 떠들었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있던 이순자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자꾸 나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비교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비교는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비교가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비교는 자존감을 흔드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순자 씨는 어느 날 조용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창 모임을 완전히 끄는 것은 아니었지만 참석하는 횟수를 조금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오래된 친구 한 명과 가끔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둘은 공원을 걸으며 자식 이야기보다 요즘 읽은 책 이야기나 건강 이야기, 사소한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이야기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돈이 많을 수 있고 누군가는 자식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교는 인간의 행복을 훔쳐가는 가장 조용한 도둑이다. 노년의 삶은 경쟁의 시간이 아니라 평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을 비교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계보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을 작게 만드는 사람보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 관계가 여러분의 노년을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사람은 남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편하기보다 오히려 답답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분명 상대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마음을 가볍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7살 김미자 씨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김미자 씨는 몇 년 전까지 동네 친구들과 자주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70살 박정혜 씨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의 조언이 고맙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김미자 씨가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면 박정혜 씨는 늘 경험 많은 언니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해. 자식 문제는 이렇게 해야 해. 처음에는 그 말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김미자 씨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미자 씨의 마음에는 조금씩 다른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든 결국은 조언과 충고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김미자 씨가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냥 가끔 여행도 다니면서 편하게 살려고 해. 그러자 박정혜 씨는 곧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여행 다니는 건 좋지만 돈 관리부터 잘해야 해.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미자 씨의 마음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미자 씨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친구를 만나고 오면 항상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 사실 박정혜 씨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자율성 침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지, 어떤 결정을 할지 그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건 이렇게 해야 한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반복하게 되면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저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받는 느낌이 아니라 통제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이 발표한 자기결정이론에서도 인간에게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관계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율성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싶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간섭하거나 삶의 방향을 정해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했더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김미자 씨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관계의 방식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보다는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로 거리를 조금 조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관계는 서로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조용히 응원해 줍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관계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거리에서 자란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삶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들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삶을 지나치게 판단하거나 간섭하려는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할 권리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쉽게 옮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군가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대개 이런 말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 요즘 힘들다더라. 내가 들은 얘기인데 말이야. 이건 다른 데 가서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로 시작되는 대화는 대부분 누군가의 사적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네 소식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하는 걸 보면 혹시 내 이야기도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부산에 사는 73살 최정남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최정남 씨는 동네에서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나씩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 집 아들 요즘 사업이 잘 안 된다더라. 저번 모임에서 들었는데 그 사람 건강이 많이 안 좋대. 사실 그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더라. 처음에는 그저 동네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정남 씨 요즘 혼자 지내는 게 외롭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정남 씨의 마음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이 아주 가볍게 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차를 마시며 그저 지나가듯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 최정남 씨는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쉽게 옮기는 사람은 결국 누구의 이야기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신뢰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여러 사람의 입을 거쳐 퍼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 관계의 안정감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인간관계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순간부터 마음의 거리를 조금씩 두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최정남 씨도 그 일을 겪은 뒤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변화는 인간관계를 훨씬 단순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이 많고 이야기가 많은 사람보다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주는 것과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뢰받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멈추고 다른 사람에게는 옮기지 않습니다. 중국 고전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신중하게 말을 다루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볍게 소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노년의 시간을 함께하기에 가장 편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사람의 4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늘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존감을 흔드는 사람, 남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 그리고 뒤에서 말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차가운 조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지혜에 가깝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모임이 많고 전화가 자주 오고 사람들과 바쁘게 지내는 것이 인생이 풍성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몇 명 안 되는 사람이라도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계가 훨씬 더 소중해집니다. 인생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점점 단순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몇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끊어내기보다 조용히 거리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긴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여러분은 수많은 일을 겪으며 단단해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늘리는 것보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와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그 질문의 답이 여러분의 노년을 훨씬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용한 숲처럼 깊고 단단한 평온 속에서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월 속에서 얻은 따뜻한 지혜의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더 편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